다음은 LH 사태.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만 따져 셀프 면제부. 그리고 친인척 차명 거래는 확인도 못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그러니까요, 한 시간상으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직만. 그렇다면 여기는 퇴직자는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차명 거래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건너뛰고 국토부와 LH 현 직원 실명 부동산만 검색을 했다 돼 있어. 검색을 했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습니다. 퇴사 3천 명은 동의서 못 받는다고 배제가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사를 하게 된 특수본, 합동특별수사본부죠. 여기 부담만 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땅 주인 그리고 LH 직원 단순 대조한 것이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투기를 하나. 그러니까 차명 거래 이거 조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한계에 드러난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요, 땅 매입 자금 자체를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뿌리 뽑겠다더니 14명 찾아낸 광명 시흥시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명 추가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는 사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도 벌여서 그 내용도 좀 발표했는데요. 뭐 이런 내용까지 묶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종구 평론가. 네네. 물론 어제 조사가 1차 조사입니다. 이제 추가 그렇습니다. 조사가 더 있어요. 더 네. 깊숙이 더 광범위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뭔가 이름을 대조하는 형태의 조사로 보여요. 지금까지 한 것은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조사가 더 이루어진다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제한된 조사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그다음에 현직만, 예. 그다음에 실명만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동의한 사람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규모도 지금 또 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민변과 참여연대가 14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예. 일주일 동안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엄청나게 인력을 예. 투여해서 조사한 게 고작 7명입니다. 14명이나 13명 아닙니까? 13명. 그러니까 예, 합치면 20명이죠. 합해서 20명입니다. 예, 예. LH 직원만 얘기하면 13명이고 예, 플러스 예. 한 명은 다른 그 공무원인데 예. 어찌됐든 지금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도가니탕, 꼬리곰탕을 주겠다고 기다렸는데 맹물에 밥만 말아놓은 게 딱 나온 셈이 됐어요. 그건 너무 다른데요, 그러면은. 발본세원하겠다라는 말을 왜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고요? 예,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딴 쪽으로 옮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맞불을 놔야 됩니다. 조그맣게 맞불을 내서 불똥이 다른 데로 튀기지 않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발표 보시면 알겠지만 7명이 나왔습니다라는 발표보다 더 중요했던 건 국토부엔 아무도 없습니다. 청와대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하려는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토부와 청와대는 없다라는 게 발표가 된 거네요. 즉 그러네요. 7명의 작은 맞불을 놓음으로써 국토부와 청와대는 없습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려는 도리어 불똥이 튀기지 않게 만들려는 예. 그런 조사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즉 4월 재보궐선거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김갑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은 서둘러서 뭔가 아무튼 일단 내놨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일단.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 지금 이종근 것 평론가는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문제예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추가적인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 조사 결과를 뒤집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 정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정부가 진짜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없어요. 묻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예.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제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차라는 게 국토부하고 지금 LH공사 현직 직원들만 한 거거든요. 예. 거기서 2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직원이 자기 이름 갖고 하지 않잖아요. 가족 뭐 등등의 이런 차명이라든가. 그럴 것으로 추정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조사가 가족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등등 해가지고 10만 명이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부터는 특수보원이 담당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주체가 돼서 얘기하는 건데 예.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또 무슨 계기가 되냐면 경찰이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또 경찰이 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그것을 또 뒤집는 것이 나중에 뭐 또 시민단체나 다른 나온다며. 데서 나온다. 그러면 경찰은 지금 수사권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도 명운을 걸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몇 명 안 나왔으니 맹탕이다, 셀프 예. 면죄부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예. 그 모든 진면이 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최윤정 변호사. 근데요, 여기서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건 조사거든요. 조사는 뭔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런 결과가 나올 거면은 조사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수사로 들어가든가 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럼 수사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증거인멸할 시간만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법조계에서의 비판이 강했죠. 예. 왜냐? 사실 지금까지 진주에 있는 LH공사 6시만 되면 불이 다 꺼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드러난 이후부터 해서 밤 새벽 2시까지 건물 전체가 불이 켜져 있는데 저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있느냐 하는 그렇게 그런 불이 뭐 비판이 많이 켜졌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나왔어요. 많이 근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두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에 정 총리께서 직접 이 합동수사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예. 같은 시간 2시 반에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어떤 투자 여부에 대한 같은 시간대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같은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보도보다는 많은 그 방송 카메라들이 다 총리한테 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의도였느냐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보도가 나니까 그 신문이 나니까 그 댓글을 제가 봤는데 예. 흥미로웠습니다. 미리 하기 전에 뭐냐면 내용 맞춰볼까? 해당 사실 전혀 없습니다. 몇 건 있긴 하지만 개발 사실 전혀 모르고 거래한 건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셀프 조사 무슨 가정 환경 조사냐? 또 그 발표 못 믿는다. 감사원 검찰 조사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 주류였고 오늘 신문에도 대체로 이와 같은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많이 들어왔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 정 총리 고개 숙이고 한 말씀이 전 기억나는 게 선조사 후 수사 이 얘기를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조사받은 사람 어떻게 하죠? 향후에 내가 수사받겠네? 그렇게 되면 그거 가만히 그 관련되는 증거 자료를 놔두겠습니까? 결국 증거인멸에 대한 시간만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예. 나아가 딱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정 총리께서 향후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을 선포해야 될 게 국민입니까? 도대체 LH와 현재 있는 권력입니까? 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민변하고 해서 13명의 문제를 제기했더니만 플러스 7명 해놓고는 이제 사실상 면접을 줘놓고 국민을 상대로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 뭔가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정부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사실은요, 여론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사해서 내놨는데 여론에서는 그게 뭐지요?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한다고 또 발표했지만 조사와 수사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좀 정부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 내용 중에서는요, LH의 어떤 변화, 정세균 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그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가 LH의 뭐 개혁이죠. 이걸 환골 탈퇴 수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겠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예고를 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LH 관련해서 지금 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패러디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여기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이 가장 위에 있는 건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를? LH 부자들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 내부자들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내부자들인지 내 부자들인지 LH 부자들인지 뭐 여러 가지로 읽힙니다, 지금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거는 무슨 책의 표지인데요. 다 뭐라고, 이중근 평론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내 거야 합니다. 다 내 거야로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를? 예. LH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방송 프로그램 이전 포스터인데요. 이거 이중근 평론가 이거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습니까? 내 혼자 산다. 이거 내입니까 이게? LH 직원들만 혼자 다 산다 이런 LH 혼자 산답니까? 내 혼자 산답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패러디물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기사 좀 보겠습니다. LH, 이거 뭐라고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LH 부자들, LH로 남불 비난 패러디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들으셨죠? 정세균 국무총리 해체 수준 혁신 방안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분노의 어떤 단적인 모습이겠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글의 자모를 네. 알파벳으로 치환해서 놀이처럼 예. 패러디한 건 많습니다. 예를 아주 들자면 공교로운 또 묘한 모습이죠, 지금. 그렇죠. 이것이요. 그 배맛의 비읍자를 예. 사실 ID로 이렇게 해서 ID 맛 음료. 배맛 음료를 ID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슷하게 비읍자와 ID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는데 예. 지금 네 자를 LH로 치환해서 지금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징은 뭐냐면 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풍자를 하는데 이 기존의 어떤 장면들을 자신이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풍자하고 싶은 어떤 뭐 그런 움직이는 움짤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뭐 짤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패러디물들을 쏟아내는 가장 큰 심리는 바로 현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뒤집어보고 그대로 풍자하고 싶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놀이문화처럼 하는데 이 놀이문화가 사실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반항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것과 만날 때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즉 지금 처음에 LH가 뭐 4자로 시작한다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패러디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계속 이게 확산되고 예.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환골 탈태 수준의 어떤 쇄신, 뭐 해체 수준의 쇄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LH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억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직 구성원 중에서 일부에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지금요. 자, 주원 교수님. 네. 먼저 다음 기사 좀 하나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앞으로 LH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LH의 토지 수용, 독점 개발권 힘을 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기 좀 밑줄이 거 있습니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라. 과거는 토공, 주공이 각각 있었는데 합쳐서 LH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과거처럼 분리를 하든가 LH가 담당하는 다수의 기능별 조직을 나누는 방안, 그러니까 쪼개는 거죠. 조직을.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홍국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해체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아마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사실 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을 합던 이유가 지금 효율성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말들이 이게 공용기업이 될 수 있다. 공용공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전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효율성을 대비해서 그러면 강한 어떤 투기 환수라든지 부패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같은 법령이 완비가 돼야 된다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예. 10년여가 지나도록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직만 비대해졌고요. 이거는 내부 직원만의 모럴 해저드를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논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이 가버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이제 정세균 총리가 저는 토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뭐냐고 봤을 때에는 예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가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예. 아예 기능별로 조직을 나눠서 국토부와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개발하고 공공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고민이 없고서 그냥 강제 독점권 같은 것들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많을 수 있는 잡음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방지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토지 보상을 할 때 예. 차등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토지를 매입했던 원주민, 외주민, 외지인과 그리고 원래부터 거기서 농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계셨던 원주민과의 토지 보상률이 지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분명한 차등을 주고 그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해나갈 때 투기를 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원주민분들이 공공개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 개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이번 기회에 아주 그런 부분이 발본색원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해체 추진 개혁 이게 어떤 방향일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LH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사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한국이 국가 주도형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국가 기업들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사화하는 거지만 여전히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기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독점이나 과점의 지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독점 개발권, 토지 수용권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관례적으로 지금 왔던 거고 예. LH에서 이게 문제가 터진 것뿐이지 다른 공사에도 이런 일들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예. 사실상 이런 공사 전체 어떤 비효율성, 이런 부패성 이런 문제를 걷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사실상 처벌로 인해 가지고 받는 손실이 본인이 어떤 부패로 인해 가지고 받는 이득보다 작다 그러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계속 발생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5배, 10배는 더 처벌로 인해서 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해야만 예. 사실 이런 관행이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예.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응징적인 징벌적인
법제화를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예. 그리고 정부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는 시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LH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예. 전 공사로 이 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 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어떤 그 정부도 다 똑같은데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해체해 버린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때 해경 그렇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해체했잖아요. 예. 그거 해경의 모든 책임을 다 그냥 몰아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해경 자체가 사실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당장 해체하고 그 다음엔 다시 또 필요하니까 부활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왜 뭐 때문입니까? 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의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거 손을 대려면 예.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공사가 예.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씩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예. 단기적으로 LH의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체하자. 해경의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체하자. 이런 식의 대응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여은 변호사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이번 2사 대책의 핵심이 뭐죠? 부동산 공영 개발입니다. 예. 국가와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수용에 대한 독점 개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활용할 그럴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독점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 민간 개발을 주로 해서 거기에서 경쟁을 시키면은 그 경쟁 속에서 오히려 더 부가 창출되고 그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 개발을 민간으로 갈 것이 아니고 계속 보면 공공으로 가는 그런 개발 자체에서 이런 LH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과연 LH만 문제가 있느냐. 서울개발공사, SH공사를 비해서 지역개발공사의 문제 동일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LH의 힘을 뺀다고 하면 LH 자체를 해체하는 것보다도 개발의 방향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하는 그런 큰 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아까 좀 약간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잠깐 네, 드릴게요. 저는 짧게 이종규 평론가님 의견에 약간 반대 의견은 예. 해경의 해체 부분에서는 저는 미흡하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 지금 이 LH 해체 문제는 그것과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별로 기능이 이미 자치단체나 국토부가 예. 기능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예.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과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해체한다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고심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제 정세균 총리 아까 영상을 들으셨죠?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내놓긴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